안녕하세요. 천안 월봉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저는 한 달 동안 월봉고등학교에서 교육 실습을 하게 된 박수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통합과학 2 수업 시간에 저도 함께 교실 뒤에서 수업을 들었었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학생들도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실에서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수업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나눠주셨던 성취도 테스트 A라고 적혀있는 프린트 2장을 준비하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3번 문제까지 풀이했었고 저와는 4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작은 별과 큰 별의 진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보기를 보기 전에 그림부터 봅시다. 성운으로부터 경로 A와 B가 있는데 A를 따라갔더니 백색외성이 그리고 B를 따라갔더니 중성자별 그리고 블랙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백색외성이 언제 형성되고 중성자별하고 블랙홀이 언제 생성되는지 다들 기억하고 있죠? 백색외성은 별의 질량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할 때 만들어지고 중성자별은 태양 질량보다 10배에서 20배일 때 그리고 블랙홀은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보다 20배에서 30배 정도 클 때 만들어진다고 해요. 따라서 경로 A가 질량이 작은 별의 진화 경로이고 경로 B가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경로예요. 여기까지 알면 기억과 니은을 해결할 수 있어요. 기억 A는 B보다 질량이 작은 별의 진화 경로이다. 맞죠? A가 백색외성이 만들어지고 B는 중성자별 혹은 블랙홀이 만들어졌으니까 B가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경로라고 했어요. 니은 C는 D보다 질량이 큰 별이 진화할 때 형성된다. C는 중성자별, D는 블랙홀인데 이 둘은 충신성 폭발이 일어나 그 후 중심부가 남으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중성자별은 태양 질량보다 10배에서 20배, 블랙홀은 태양 질량보다 20배에서 30배라고 했으니 틀린 설명이겠죠. 마지막으로 디귿. 가의 중심부에서는 철이 생성되고 나의 중심부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맞는 설명일까요? 교과서 24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가져왔어요. 가에 해당하는 그림을 보면 수소, 헬륨, 탄소까지만 만들어질 수 있고 B에 해당하는 경우 수소, 헬륨, 탄소, 질소, 산소, 규소, 그리고 철까지 만들어졌죠. 가의 중심부에서는 철까지 생성이 못 되며 나의 중심부에서는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디귿도 틀린 설명이고 정답은 1번 기억이겠네요. 5번 그림은 행성이 형성된 시기에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태양계의 온도 분포와 물질의 응집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이고 세로축은 물질의 응집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기를 보면 기억, 지구형 행성에는 철, 니켈 등의 성분이 많다. 이 보기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지구형 행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지구형 행성의 종류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라고 하고 목성형 행성에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습니다. 이들의 크기로 비교해 보자면 지구형 행성의 크기는 비교적 작고 목성형 행성의 크기는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구성 성분은 지구형 행성은 암석 덩어리들이 뭉쳐서 형성됐고 그리고 목성형 행성은 기체가 뭉쳐서 형성됐다는 것을 알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구형 행성에는 철, 니켈 등의 성분이 많다. 이렇게 지금 화성과 목성 사이에 선을 그었고 그 왼편으로는 지구형 행성 그리고 오른편으로는 목성형 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형 행성을 보면 철, 니켈 등의 물질의 응집 온도와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구형 행성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 니은 지구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보다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 형성되었다. 지구형 행성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더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물질의 응집 온도나 그리고 그 행성의 온도가 더 높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볼 수 있으니까 니은은 틀린 설명입니다. 마지막 디귿. 목성형 행성은 가벼운 성분으로 이루어진 미행성체가 충돌하여 형성되었다. 목성형 행성의 이 물질의 응집 온도들을 살펴보면 얼음이 해왕성의 표면 온도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음같이 가벼운 물질들이 뭉쳐서 충돌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 4번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와 현대 주기율표의 원소 배열 기준을 옳게 짝지은 것은? 화면에 보이는 아저씨와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이 멘델레예프와 멘델레예프가 만든 주기율표입니다. 멘델레예프는 주기율표를 만들 때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멘델레예프가 만든 주기율표는 같은 족끼리 성질이 비슷하지도 않았고 같은 주기인데 전자껍질의 개수가 같지 않아서 규칙이 불규칙했습니다. 그래서 모즐리가 현대 주기율표를 완성했습니다. 이 사진이 현대 주기율표이고 같은 주기에는 같은 전자껍질 수를 갖도록 배열했고 같은 족에는 화학적 성질이 같도록 배열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에서 준 주기율표는 지금 빈 칸들이 모두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 잠깐 동안 이 빈 칸들을 채워봅시다. 모두 채웠나요? 이렇게 채울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럼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 가의 일족 원소 중 원자 번호가 큰 것은 칼륨이다. 가는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인데요. 여기서 1쪽에 속하는 원소는 나트륨과 칼륨이겠죠?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하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보다 칼륨의 원자번호가 더 큽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니은, 나는 모두 비금속 원소이다. 주기율표의 왼편은 대부분 금속 원소이고 그리고 오른편은 대부분 비금속 원소입니다. 이 금속과 비금속을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주기율표에서 색칠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따라서 나에 속하는 산소, 플루오린, 황, 염소는 모두 비금속 원소입니다. 마지막 디귿. 가에서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와 나에서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원소의 번호 차이는 12이다. 우리 이거는 지금 원자번호 순서대로 배열하고 있기 때문에 가에서 원자번호가 가장 큰 원자는 칼슘이고 나에서 원자번호가 제일 작은 원자는 산소입니다. 따라서 칼슘의 20번과 산소의 8번을 빼면 12이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다음은 몇 가지 원소들을 가와 나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주기율표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억, 가는 모두 금속 원소이다. 가에 속하는 철, 마그네슘, 칼륨, 구리는 모두 금속 원소에 속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니은, 나는 모두 같은 주기 원소이다. 나에 속하는 산소, 염소, 수소, 질소를 살펴보면 같은 주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기율표에서 주기는 같은 가로줄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수소는 1주기, 산소와 질소는 2주기, 그리고 염소는 3주기에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얘기입니다. 마지막 디귿. 열과 전기전도성으로 가와 나를 구분할 수 있다. 원소를 열과 전기전도성으로 구분하려면 금속인지 아니면 비금속인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금속 원소는 열과 전기가 잘 통하고 외부에서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비금속 원소는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고 광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금속 원소들이고 나는 비금속 원소들이기 때문에 디귿도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과 디귿으로 풀 수 있겠네요.
표는 몇 가지 알칼리 금속의 조각을 각각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 물에 넣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알칼리 금속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알칼리 금속이 무엇인지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네,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 1쪽에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인 리튬, 나트륨, 칼륨 등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물과의 반응을 보았을 때 리튬은 잘 반응하여 기체가 발생했고 나트륨은 격렬하게 반응, 그리고 칼륨은 매우 격렬하게 반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맞는 설명입니다. 알칼리 금속은 기본적으로 원자 껍질, 가장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한 개밖에 채워져 있지 않아서 그 전자를 읊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따라서 반응성이 큰 편에 속하는데요. 특히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바깥 껍질이 더 많기 때문에 리튬보다는 칼륨이 전자를 읊기가 더 쉽습니다. 따라서 반응성의 크기가 리튬, 나트륨, 칼륨 순서대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니은.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기체는 모두 같다.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할 때 무슨 기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은 이와 같은데요. 여기서 M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메탈의 대문자 M을 따서 M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학 반응식을 보면 이 금속이 물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니은도 맞는 설명입니다. 마지막 디귿.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여 생성된 수용액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이온은 수소 이온이다. 이 역시 화학 반응식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겠네요.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해서 생성된 수용액에는 수소 이온이 아니라 알칼리 금속 양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네요.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시약은 염기성에서 붉게 변함으로 지시약으로 쓰입니다. 이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만 붉게 변하지 산성 용액이나 중성 용액에서는 무색을 띱니다. 따라서 이 표에서 보듯이 수용액의 색 변화가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붉은색으로 변했는지를 살펴보면 이 화학 반응에서 수산화이온이 발생했는데 이 수산화이온이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세 가지 원자 A, B, 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먼저 세 가지 원소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는데 각각의 전자 배치가 어떠한 원소에 해당하는지 알고 문제를 풀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 배치를 보면 제일 가운데에 9, 12, 17이라고 숫자가 쓰여 있지요. 그 숫자는 원소의 양성자 수를 의미해요. 원자 번호는 원소의 양성자 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A는 원자 번호 9번인 플루오린, B는 원자 번호 12번인 마그네슘, C는 원자 번호 17번인 염소임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각 전자 배치가 어떠한 원소인지 알았으므로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기억. A와 C는 같은 쪽 원소이다. 같은 쪽 원소끼리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동일하다고 했고 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했어요. 플루오린과 염소는 모두 17쪽에 속하는 원소이고 우리는 이 17쪽에 속하는 원소들을 할로젠 원소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B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방금 전 말했던 것처럼 같은 쪽에 속한 원소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B와 C는 같은 쪽에 속해 있나요? 아니죠. 먼저 마그네슘은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2개, 그리고 염소는 7개 있어요. 즉 마그네슘은 2족,
그리고 염소는 식칠 쪽에 속하기 때문에 B는 틀린 설명이에요. 그렇다면 마그네슘과 염소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그네슘과 염소는 전자 껍질의 수가 동일해서 이주기 원소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만약 보기가 B와 C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그것은 맞는 설명이었겠죠? 마지막 디귿을 봅시다. A부터 C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38이다. 원자과 전자수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를 의미합니다. A는 7개, B는 2개, C는 7개로 다 더하면 모두 16이죠. 즉, 디귿은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이라고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준비된 7문제를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라 어렵거나 헷갈리는 내용을 바로 질문하지 못해서 아쉬울 것 같아요. 추가로 질문이 있는 학생은 다음 주에 저에게 질문을 해도 좋답니다. 다들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학교에서 봅시다.